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까지 폭등했으나 당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하락해 1,379원 5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촛불 시위 관련 재판부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안정을 전제로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동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5%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그동안의 5.25%에서 0.25%포인트 낮추어서 5%로 정하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하강을 최대한 막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금리 동결이 우세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어젯밤 공동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금통위원들의 경론 끝에 결국 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물가 압력은 서서히 낮아지겠으나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쪽으로 금통위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은 2년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됐습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폭등하며 1,500원에 육박했지만 당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전 중 1,485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대를 위협했으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하락 반전해서 15원 50전 떨어진 1,379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도 반등에 성공해서 코스피 지수는 8.2포인트 오른 1,294.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4.3%보다 0.8%포인트 내린 것으로 IMF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성장이 3%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장에 경찰 병력 배치를 요청한 데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중호 기자입니다. YTN의 대량 해직 사태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가 국정감사장에 경찰 병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6시간 동안이나 국감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국정감사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유신시대 국회입니까? 유신시대 국회도 이런 짓을 안 했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들 배치해놓다니요. 국회 확인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회 와서 보고했잖아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 병력 배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실제로 경찰은 방통위로부터 병력 배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경찰 배치 문제는 최 위원장에 대한 위증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총리실을 방문해 한승수 총리에게 항의 뜻을 전했고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국감은 중단된 지 6시간여 만에 간신히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구본흥 YTN 사장을 상대로 이번 YTN 기자들의 대량 해임 사태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굳이 그 후배들을 희생시키고 또 후배들의 그런 가륵한 충정까지 꺾으면서 방송사 사장을 꼭 하시고 싶습니까?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본흥 사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됐음을 지적하며 구사장과 YTN 노조 간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해가 진 뒤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촛불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재판장은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명백히 사전 허가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62돌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학회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경복궁 근정정에서 훈민정음 반포 당시 모습을 재현하는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를 가지는 등 다양한 한글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한글날 경축사에서 인터넷의 말과 글이 매우 혼란스럽고 국적 불명의 외래어와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우리 글이 곱고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글날 행사를 주관하는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를 한글 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미스 홍당무는 외모와 성격까지 비호감인 29살 여자가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소리와 이선균이 주연한 사과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리얼 토크를 표방한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 소식 김윤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미스 홍당무는 얼굴이 빨개지는 삽질의 여왕 양미숙이 짝사랑하는 남자의 연애를 막기 위해서 벌이는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사인 양미숙은 동료 교사인 서종철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요. 자신이 짝사랑하는 서 선생을 두고 라이벌 이유리가 나타나자 서 선생의 딸인 종희와 모종의 비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비호감에 지존 양미숙은 짝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공효진은 이 영화에서 엽기적인 분장과 굴욕적인 패션을 소화하며 망가지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소리, 이선균, 김태우 주연의 사과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장 솔직한 스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정은 매일 만나도 설레는 남자친구 민석과 긴 연애를 하는데요. 하지만 7년간의 연애는 민석의 절교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끝나고 현정에게 수줍게 다가온 상훈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상훈과 결혼을 한 현정, 그의 답답한 말과 행동에 오해는 깊어지고 그런 현정 앞에 첫사랑 민석이 나타나는데요. 영화 사과는 7년 사귄 남자에게 7초 만에 차인 여자가 겪는 새로운 사랑과 돌아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소리는 사랑 앞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성 현정 역을 맡아서 소름이 돋을 만큼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금융 시스템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금 사정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내각 회의가 열렸던 이탈리아의 정부청사로 한번 가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 예금을 최대 10만 3천 유로까지 전액 보장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Nessuna banca italiana fallirà e nessun risparmiatore quindi rischia.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예금 보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예금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 각국의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 부동산 매매가 줄고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실수요자까지 기다리게 해 부동산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내년까지 침체기를 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계 사고를 당해 6년 동안 두 팔 없이 지내야 했던 독일의 농부 칼 메르크 씨. 15시간 동안의 수술 끝에 두 팔을 다시 찾았습니다. 위넨 공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술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두 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까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세계 최초로 두 팔을 이식받은 메르크 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 팔의 느낌을 되찾았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불의 영향을 받으는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제주도에서 낮이나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